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서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왜 도느냐? 그리고 중성자는 왜 전하가 없는지 알아보면 물질은 6가지 쿼크와 6가지 렙톤 그리고 각각의 반입자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왜 하느냐? 왜냐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물질의 구성 입자인 쿼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쿼크는 전하와 스핀을 가지고 있는데 업, 참, 탑의 전하는 플러스 3분의 2이고 다운, 스트레인지, 버텀의 전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며 스핀은 모두 2분의 1입니다. 이 중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쿼크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로 세 개의 쿼크가 강력에 의해 결합되어 형성되는데 이때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1개가 결합되면 양성자가 되고 업 쿼크 1개와 다운 쿼크 2개가 결합되면 중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성자가 전하를 띠지 않는 이유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업 쿼크 2개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다운 쿼크 1개가 구성되어 최종적으로 플러스 1, 즉 양전하가 되는 양성자와 달리 중성자는 업 쿼크 1개와 다운 쿼크 2개가 결합돼 최종적으로 전하가 0, 즉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성자와 중성자가 스핀을 갖는 이유는 각각의 쿼크는 핵자와 같이 개별 스핀을 가지게 되는데 3개로 홀수이다 보니까 2개의 스핀은 서로 상쇄되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스핀만 남게 되어 그 하나의 스핀으로 인해 전체적인 스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궤도전자의 경우도 차지를 가지고 있고 운동을 하는데 핵자와 같이 자성이 생겨 MRI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전자는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핵자보다 훨씬 더 큰 자성을 띱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물질을 분류할 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도 핵자에 따라 분류한 게 아니라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이죠. 그러나 MRI에서는 이러한 전자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핵은 원자 내에서 단일 방향만 취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상쇄되지 않고 존재하지만 전자는 위아래 양방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자기장이 상쇄됩니다. 그렇지만 프로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둘째는 전자는 우리 몸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소는 보통 우리 몸에서 워터나 팻 같은 분자로서 존재를 합니다. 이때 수소에 있는 전자는 산소에 있는 전자와 공유결합을 하게 되고 이들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서로의 자기장이 상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MRI에서 전자를 거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죠. 셋째는 핵을 공명시키는 주파수와 전자를 공명시키는 주파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 질량은 양성자에 비해 1800배 이상 작지만 자성의 크기는 1800배 이상 큽니다. 따라서 전자를 공명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상 100배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영역, 즉 기가헤르츠의 영역의 전자기파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메가헤르츠 영역을 사용하는 MRI의 주파수로는 절대로 전자를 공명시킬 수 없으며 공명시킬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신호도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MRI에서는 전자를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를 배제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공명 대상액에 대해 정의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질량수가 홀수인 핵은 짝을 이루지 못하는 스핀에 의해 각은 동량을 지니게 되고, 각은 동량을 지닌 핵은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에 의해 자기 모먼트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 모먼트를 가지는 핵을 자기공명 대상핵이라고 한다. 즉 요지는 각은 동량과 자기 모먼트를 가지면 자기공명 대상핵이 된다는 것인데, 딱 봐도 말이 어렵죠. 특히 각은 동량이라는 말과 요 자기 모먼트라는 말이 눈에 많이 거슬릴 겁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각은 동량이란 그냥 스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원인에 의해 도는 힘이 생겨 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실공간에서는 전하를 가지고 영원히 회전하는 입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차지와 홀수의 질량수를 가진 원자핵은 그러한 성질을 띄었고, 이것은 기존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영원 불멸의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스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하여튼 원자핵이 이러한 스핀, 즉 각은 동량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링 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원인, 즉 공을 던질 때 손을 악수하듯이 하면 스핀이 들어가죠. 볼링에서 스핀의 결과로 공이 크게 휘는 것과 같이 원자핵에서도 스핀의 결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모멘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멘트란 어떤 물체가 외부 힘에 반응하여 돌림힘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건데, 이렇게 도는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서만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기, 모멘트니까 그 특수한 상황이 자기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 자기가 있을 때 스핀을 가지게 되면, 즉 각은 동량을 가지게 되면 도는 힘이 생겨 정렬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은 자기 모먼트를 갖는 지남침이 중앙 부분에 있어 지구자기장에 돌림힘을 받아 정렬을 합니다. 즉 지구자기장을 비제로 마그넷 필드라고 하고 나침반을 스핀이라고 하면 정렬하는 방식이 MRI와 매우 흡사한 것이죠. 하여튼 이러한 각은 동량으로 인해 자기 모먼트를 갖는 원소들은 다음과 같은 원소들이 있으며, 여기서 잘 보시면 전부 다 질량수가 홀수죠. 그러니까 질량수가 홀수이면 각은 동량이 생기고, 각은 동량이 생기면 자기 모먼트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MRI 대상 원소는 질량수가 홀수인 원소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럼 이 중에 MRI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소가 무엇이냐? 바로 수소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수소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궁금하겠죠. 수소가 MRI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 양이 다른 원소에 비해 매우 풍부하며 단양자라서, 즉 양성자가 하나라서 비교적 큰 자기 모먼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소는 주요 MRI 대상 원소들 중 자기회전비가 가장 높으며 자장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연존재비가 거의 100%에 가까우며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로 스핀 상태가 단순하기 때문에 수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 덕분에 수소를 이용해 MRI를 하면 별다른 조작 없이 외부 자작만으로 인체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자기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가 MRI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자, 자화에 대해 요점 정리를 하면 MRI 대상 원소는 각은 동량으로 인해 자기 모먼트를 갖는 원소로 다음과 같은 원소들이 있는데, 질량수가 홀수이면 각은 동량과 자기 모먼트를
자동으로 가지기 때문에 MRI 대상 원소가 된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 MRI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소는 수소로, 수소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인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단량자라서 비교적 큰 자기 모멘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